예, 말씀하시죠.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50에 가져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게. 근데 뭐, 50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그렇게 또 보면은. 인생을 봤을 때. 지천면이가 하늘의 뜻을 알아서. 네. 글쎄, 뭐, 그냥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아니, 그 지금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한 선생님 말씀이 지금 아주 엉뚱한 말씀인데 음, 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음. 실제로 뭐 그런 연관성 속에서 50이 출연됐을 수도 뭐 공자님이 말씀하셨대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또 공자님을 너무 신봉해서 또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글쎄,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양하게 보는 관점들을 수렴해서 자꾸 정리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수업 나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했죠? 자, 나가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인데요. 좀 보시면 됩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그 괴에서 6개가 모두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본괴의 단사는 괴사죠. 본괴의 괴사로 점을 치지만 내괴 안에 있는 꾀를 정으로 삼고 밖에 있는 꾀를 회로 삼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한 개의 효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괴의 그 변하는 효, 그거의 효사로 점을 치고 두 개의 효가 만약에 변하면 어떻게 돼? 본괴에서 그 두 개의 효로 점을 치지만 상효, 위에 있는 효로 주로 삼고 만약에 아래에 있는 거 이제 부차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세 개의 효가 변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본괴와 직괴에 있는 단사, 즉 괴사로 본괴와 직괴 두 개로 다 점을 쳐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본괴가 정이 되고 직괴가 회가 되며 전 10개 앞에 10개의 괴가 정이 되고 후 10개가 후가 된다. 이건 뭐냐면요. 요건 이제 아까 평만주에 있으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합시다. 네. 만약에 이건 잠깐 좀 접어두고요. 만약에 4개의 효가 변하게 되면은 직계에서의 2개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점을 치지만 아래에 있는 효로 주로 삼고 5개의 효가 변하면은 직계에서 불변호 변하지 않는 효로 점을 치고 6개가 모두 다 변하면은 건계와 곤계에서는 이용은 뭐냐면요. 용구와 용육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걸 말합니다. 용구와 용육으로 점을 치고 나머지 62개, 나머지 궤들은 직궤에서의 단사, 즉 괴사로 점을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요거 전식계, 후식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오죠. 점을 칠 때 10개의 궤로 다 설명할 거 없어요. 실제로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하지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왜 자꾸 음, 자, 요거는 전시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자, 특수공개를 얻었다. 그러면 만약에 초효가 6이다. 6이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게 돼요. 양유로 변하는데 여기에 변하면은 이게 여기다 10개의 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궤변으로 다 보면은 이걸 전식계라고 그러고요. 요게 만약에
팔을 얻었다. 초유가. 그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요. 자, 획수공개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8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으로 나왔다. 그러면 요건 반드시 양유로 변합니다. 양유로 변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그, 그 중택대계가 되네. 그런데 음? 그렇게. 음, 여기에서는요, 뭐, 요게 아니라, 요거 자체에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이게 삼음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효에서 요게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면은, 요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 어. 생례숙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게 계속 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유지가 되고 요 자체에서 변하는 거. 이게 10개가 가능합니다. 왜?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 5개가 변하면 10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요게 음요로 있고 나머지 5개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5개 변하니까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식계와 후식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직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그게 변했을 때는 궤변같이 변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점을 진짜로 쳤을 때 전식계, 후식계 이거 응용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안 쓰거든요. 너무 10개씩이나 하고 20개씩이나 궤를 가지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이렇게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점을 준데 쓰란 말이야 라는 건 물음표는 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 전식계 후식계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아까 했던 얘기 연장인데요. 어쨌든 요건 그냥 한번 그럼 지나갈까요? 아니면 또 혹시 하실 말씀? 그러면, 지나가시죠. 예, 그럼 다음 넘어가시죠. 왕호심 씨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데요.
왕호신 씨가 말하기를 옛날에 성인이 용역, 주역을 사용해서 역을 이용을 해서 백성에게 그 백성이 의탁한 그 복서, 점을 밝히었으나, 그러니까 점을 쳐서 주역을 이용해서 백성에게 이런 걸 밝혔으나, 그러나 소득지사, 얻은 괴사가 혹 현격은 공중에 매달린 겁니다. 얻은 효사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이 나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했어. 근데 점을 쳤더니 전요. 이 전은 이때는요 사냥전자입니다. 사냥자. 가전자잖아요. 보통은 일단 사냥한다의 전자입니다. 전역. 사냥 간다. 헐, 결혼해야 된다. 무슨 사냥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혼도 그,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게 좀 뭐 이렇게 합치니까 사냥해서 얻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고는 사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거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감독할게 볼 수도 있죠. 또 제사를 지는데 제사를 지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섭대천 냇물을 건너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것도 제사를 지는데 난관이 있다면 힘들단 말이야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데 뭐 돈이 부족하거나 뭐 사람이 없거나 이섭대 강물을 건너듯이 힘들어도 건너라 진행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말이 경우가 생긴다. 이거를 질문했는데 저거를 답변해.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너무너무 불상대 서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화려하니 너무 넓게 설명을 하니 어찌 그, 그 축취 축취가 뭐야 천취는요 옮겨서 나아간대. 옮겨서 나아가고 오탄은 뭐 너무 오활하고 황당무계한 거니까 너무 엉뚱한 데 빠진 거야. 너무 엉뚱한 데 빠져서 그거를 사용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결혼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뭐 사냥 얘기, 사냥은 그 마누라 사냥해서 잡아오듯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같으면은 괴사와 효사가 모두 체언, 모두 쓸모가 없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인은 옛날 사람은 비유 대사 큰일이 있지 않으면 불의에 의심이 없을 때에는 불복 점을 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는 점을 안 쳤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고 양치를 할까 말까 그거는 점 칠 필요가 없지. 당연한 거니까. 그죠? 아예 예를 들어서 밤에 졸리대 잘까요 말까요? 이거 점을 쳤다. 무슨 의미겠어? 당연히 잠을 자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니라 되게 정성스럽게 일로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의심이 있어. A로도 되고 B도 되고 동쪽으로 가서도 다 가능성이 다 있어. 모든 일에. 이렇게 할 때 후에야만 이런 모델 다 생각한 다음에 일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은 다음에 학지 복서 점을 치는데 부탁을 한다. 이때 점을 치는 것이고 그 점이 또한 반드시 정성스럽고 경도 공경하고 전이라고 또 그 결정된 거에
진정하고 진짜로 진정과 지극히 정성스러운 거를 구하는 거를 자꾸 쌓아야만 비로소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정성스럽게 해야만 이다로 신명에게 이를 수 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신명은 이제 하늘, 주역신이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명이 하늘이 나의 뜻을 감응하여서 감동해서 응한다는 얘기죠. 감동해서 응하여서 정성스럽고 해서 정성스럽게도 역시 그 올바른 것으로도 알려줄 것이니 이롭고 해로운 것으로서 추향, 내가 이렇게 하면 이롭고 저렇게 해로운 것으로 그 추향 나아가지만 우리 저 사람 낭만파야, 낭만적 이런 얘기하죠. 낭만이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낭만적으로. 쉽게 말해 꿀리는 대로 하는 게 낭만적인 겁니다. 그래서 낭만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인데라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if입니다. 영어로. 만약에 한 털어 끝이라도 공경스럽지도 않고 정성스럽지도 않고 불일 전이라지도 않은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문차 정성스럽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질문하는데 저거를 답변하여서 화려 엉뚱하게 될 것이라. 또 일에 있어서 서로 후답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신명이 주제하지 않고 불고 알려주지도 않는 것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성껏 장난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왕이 산수몽계가 있습니다. 이 산수몽계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특별히 불고지래. 하늘이 알려주지 않는다. 너 정성스럽게 하지 않고 했던 일을 또 마음에 안 든다 또 점을 치거나 이러면은 하늘이 엉뚱한 걸 알려준다라 불고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예를 문왕이 직접 효사에 적었다. 불옷 설시 시초대로 점을 칠 것 같으면은 반드시 하나의 꾀를 완성을 하고 궤효에 있어서 반드시 모두 효사가 있게 되는 것이니 어찌 불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냐. 그러니까 하늘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모든 궤나 효에는 다 궤사나 효사가 있는데 그럼 결국 하늘이 알려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성의롭게 정성스럽게 하고 전의를 할 것 같으면은 하늘이 알려주는 말은 모두 질문하는 거에 응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이나 도가 났다. 이런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질문하면은 저거를 답변하게 되고 하늘이 엉뚱하게 답변할 것이고 틀리면은 이것을 질문하면 저걸 오르면은 알려주지도 않게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엉뚱하게 생각하고 천취 나가고 곡추강치 왜곡태제 추진하고 강치 억지로 취하여서 기륭을 정할 것 같으면은 의욕됨이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다. 점을 치는데 엉뚱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도 엉뚱하게 갖춰준다. 이 얘기입니다. 정성스럽지 않으면은 전혀 엉뚱한 점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한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 맨 마지막 문장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게요. 어디야? 맨 마지막 문장 위에 두 번째 문장에 어.
예, 그 지금 예, 시적 지금 있는데 시적 불고야라 했는데 아, 어려우면 가르쳐주기 불고한다. 이게 내용이 아까 그 문항의 그 몽께에 불과한다는 걸 끌고 온 단어라서 그런 건지 이 문장으로 문맥이 안 맞거든요. 문장으로 문맥이 어떻게? 그게 모르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질문하는 게 올바르면 제대로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게 올바르지 않아야 하면 동문서답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 문장이단 말이죠. 앞에 문장이. 그렇죠. 부적 그 앞에 문장이 문. 만약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걸 물었는데 저걸 대답하고 어, 제대로 질문을 하면은 불구한다. 이게 문장이 제대로 질문한다가 아니라 그 옳은 질문 진짜요. 옳은 질문 뭐 옳은. 옳은 질문을 했으니까 옳은 걸 대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정성스럽지 않은 거지 지금. 문장이 여기 좀 나오잖아. 그 정성스럽지 않으면은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부적문 글쎄 나 이거 조금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맥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잘 안 통해 가지고 부적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하면은 이 질문을 했는데 저 답을 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음, 올바른 질문을 하면은 불구한다. 하늘 안 알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해도 안 알려준다. 올바른 질문하면 고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문맥 흐름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여기 바랍니다. 요 문장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야. 정성스럽지 않은 게 전제가 깔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올바른 걸 질문한데도 장난 삼아서 그냥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까지 걸린다 그러면 뭐 맞을 수가 있겠네. 어, 그까지 정성스럽고 전이하지 않을 거 되게. 잠깐만. 성이 전이라면 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네. 이게 여기 걸린 게 아니네. 그렇죠. 그까지 걸리면 문장이 안 돼 버립니다. 왜냐면 여기까지기네. 그러네. 그까지 다 걸려버리면 음, 어, if가 그러네.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네. 풀고 그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하여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장상으로 문맥이 왜냐하면 부에 대응되는 어, 게 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대꾸잖아요, 대꾸. 그러네. 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 그거는. 네. 난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 예, 난 여기 안이불짝이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 근데 내가 지금 뭐 다시 천천히. 잘못 이해를 하셨으면은 만약에 그게 그 부분에서 걸리에 들어가면 맞긴 해요. 그런데 문장으로 그렇게 치면 문장이 너무 많은 걸 구축하기 때문에 하여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있는 시적 불구가 아, 뭐 그 몽께의 그 문헌전이란다 그 효사 뭐죠? 단전이죠. 단전 이제 교사죠. 교사의 그 불고를 끌고 온 거 아닌가, 인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말이 안 되네. 그래도 말이 안 되네. 이건 한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예, 부분 내가 다른 거, 예, 한번 좀 참고해봐서 다시 예. 볼게요. 그래. 고맙습니다. 어이구, 매 눈을 가지셨네. 나 매는 아닌 참새눈인데. 전화기를 이게 매눈이지. 나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또, 다른 거 또 하실 말씀. 근데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그 서법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사를 지내야 돼야 말아야 될 거냐 물었는데 있을 때 그러고 근데 장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그러는데 뭐 또 뭐 그 수습을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분이 아주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왕시심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언설이 계속 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약용도 그랬을 거예요. 정약용 선생도 전혀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게 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사건에 인간관계가 없는 걸로 답이 나와. 내가 A라는 질문, A와 관련된 걸 묻고 싶었는데 전혀 그거 관계되지 않는 것이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되거든, 실제로 점을 치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역점 한계일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뭐 여자는 납치가 온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버린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주역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변계를 쓰고 그대가 하면 호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한대의 상수학의 어떤 맹점이거든요. 그 어떤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변계를 쓰든지 호체를 써가지고 그 연관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뭐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여간 이 문제는 계속 취업점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한다면 부딪히는 문제고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뭐 변계를 쓰든지 호체를 쓰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점을 이렇게 쳐보면 여기 말은 아주 그 주자 선생님 참 역시 그 당대 여러 개 있던 학습들을 정리해 가지고 걔를 어떻게 보라는 면에서 참 정리를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 직계 예를 들면은 뭐 산수몽이 놓았는데 뭐 효과만 2개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은 위에 개를 먼저 보고 아래 개를 좀 적게 보라면 어떤 사람은 7대3으로 보라면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로 그걸 해석을 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이 로지컬하게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만 실제 아주 점을 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전혀 상반되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는 주역을 많이 공부하고 인문학을 많이 공부한 속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역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주역의 대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한, 그 우리가 주변에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좀 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위험한 거고,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겸하지 않으면 실제로 점을 치는 데는 엄청난 난관이 아니면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몇 번 한번 쳐보니까 이걸 이 상반된 두 개를 때도 합쳐서 하나의 뭔가 나의 어떤 지침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삼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제 점을 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초절하고 점 치는 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방법만 배우면 되니까. 근데 괴가 나왔을 때, 효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는 고난이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사님 말씀하셨듯이 인문소학자들 되게 넓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종합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진면목이 나온다고 할까,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도 많아야 됩니다. 세상 이치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그죠? 이것도 힘든데 어? 이것도 공부하기 힘든데 또 옆에 걸 또 봐야 되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게 평생 공부하다 가는 것 같아. 이러다가. 어? 뭐 여담입니다만 꼭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그 주역이 뭐 주역 자체가 대단한 어떤 그 철학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대한 게 아니고, 이걸 나름대로 적용 응용하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많은 지식이나 그 인문학적인 수양이 뒤따라야만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주역이 이대한 학문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갑자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역 자체가 뭐 이대하다, 뭐 대단하던 철학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잘 알려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주역이 아닌 곳에서 많이 쌓아야만 결국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역은 또 이대한 학문이 되네요. 이 그러면 내가 짜기당짝이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진도 나갑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운장유씨 이야기입니다. 운장유씨가 말하기를 서법, 점치는 방법은 괴사와 효사를 점을 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괴사나 효사의 불상응, 서로 응하지 않는 것도 있다.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엉뚱한 말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질과 흉을 어떻게 스스로 결정합니까? 내가 도대체 궁금해 점을 쳤는데 이 괴사나 효사 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도 질문할 수가 있지. 당연해. 대개 사람이 괴사나 효사에서 그 사상하는 괴사상에서 회는 이해하는 겁니다. 괴사나 효사에서 이해하는 거는 낮은 거죠. 천박한 거고. 상, 괴상, 효의 상, 그 상에서 이해하는 거는 깊은 것이다. 글로 된 거는 가볍고 기호로 된 거, 짝대기를 보고 이해하는 거는 더 깊은 것이니, 복희 씨가 사람을 복서, 점을 치는 거를 가르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 복희 씨는 역시 괴로서만, 즉 짝대기, 기호로서만 설명했을 뿐이다. 이게 참, 이것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보면 복희 씨는 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의미가 더 깊은 거다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수기소 점치는 거를 따라서 자기가 이제 만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나는 거는 자기 하는 거, 일을 하는 거에 일에 따라서 구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인 거에 따라서 점을 쳐서 구할 것 같으면은 괴체나 괴상과 괴변이 무불의, 응하지 않을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괴체나 괴상, 괴변을 잘 보면은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인 말 아니야.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또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또 맞는 얘기입니다. 문왕과 주공의 글이 괴사와 효사가 소에 실려 있는 거는 끝내 한계가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 글로 표현된 거니까 한계가 있지. 글로 모든 걸 다 맡을 수 없잖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응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춘추좌전 국어에서 괴체, 괴상, 괴체에 대해, 괴변에서 점을 친 거를 실은 게 있어. 좌전과 국어라는 책에서 이런 거를 같은 거에서 호체를 또 밀어. 이거와 같은 거는 또 호체까지 밀어야만 비로소 좋게 괴사나 효사에서 미치지 못한 바를 좋게 다 구제할 수가 있어서, 구제하여서 길과 흉의 기륭지 전제, 길과 흉에 대해서 전제, 기륭이 있기 전, 기륭이 있기 전에 아는 거를 암이 될 뿐인 것이다. 길과 흉인 결과가 끝나면 다 알아.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되잖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 이런 걸 미리 보면 된다. 주역을 읽는 사람은 불갑을 차례다.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알아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좌전도 보고 국어도 봐야 돼. 첩첩산중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괴사나 효사에도 면해내지 말고 그 괴상을 보라는 거야. 효상을. 상을 봐서 이해하는 게 더 좋다. 아니, 원론적으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우리 말씀하시죠. 또 우리 박훈 선생님 한 말씀. 아니 뭐 크게 하는 말은 없고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누군가한테 음. 상담을 할 때, 야 그거는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것만큼 어려워 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책 자체가 뭔가 원칙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원칙이 약간 두리뭉실하고 좀 크게 있어야 디테일한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지. 원칙에서부터 디테일한 상황을 적용해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써 있는 뭐 괴사, 효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크게 원칙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을 해석하는데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거고, 예, 세상 변화하는 게 이런 이치니까. 근데 요거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벗어나면 뭐 공자님이 얘기하신 뭐 군자는 점을 치지 않는다까지 이제 연결될 수도 있는 논리의 기반이 되는 것 같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저는 조금 여당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주자 선생님의 이야기, 주자가 는 상가점을 다 봤으니까요. 굉장히 주자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운장유 씨가 유약이라고 주자 선생님하고 여조개한테서 학문을 전수받았네. 그 제자네. 어쩐지 상과 사이에서 동시에 보고 복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참 이상하다. 지금 주자 선생님은 똑같이 했더만 직제자네. 같은 문파야? 야, 이거 밑에서 배웠네. 음, 주희하고 여주겸 선생님한테 두 분에서 동시에 배웠네. 직제자네, 직제자. 직전제다의 직제자네. 와, 문장이 보니까 똑같아, 그치? 어찌 주사하고 이렇게 똑같나 했더만. 그리고 이렇게, 혹시 여기 보면은 그 춘추하고 국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마침 제가 어디 도서관에 찾은 건데, 요게, 이거 안 노나? 내 나중에 이거 멀리 해야 되면, 내가 나중에 카톡에 예. 화면을 찍어 보내겠는데 춘추 점서역이라고 이게 있으니 혹시나 춘추에서는 점을 어떻게 쳤는가 뭐 우리가 앞으로 하다 보면은 춘추에서는 이렇게 4시간 많이 놀고 그럴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침 이 번역서가 녹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진짜 여러 개 되면 읽어보시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춘추 점서역이라고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려놨겠습니다. 참고로 예, 예. 특히 박 선생님은 한번 관심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또,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심플한 한 줄 하고, 자, 이 한 줄. 화양동 씨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유씨의 설명, 유씨는 이제 운장유 씨입니다. 운장유 씨의 설명과 또 강씨는 아까 왕심, 왕씨의 설명은 그, 왕심의 설명과 그것이 서로 그러나 그 설명은 또한 불자패, 패할 수가 없다.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아니라 약간의 시각 차이지. 그거는 뭐 다 일리가 있는 거다. 다 이 얘기입니다. 뭐 요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
그 문장류 씨하고 그 왕시심의 설명 그 두 가지 아까 그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약간 차이는 있으나 뭐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뭐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뭐 이 얘기입니다. 자, 뭐 어쨌든 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뭐 지금 시간이 아유 벌써 이렇게 됐구나. 자, 그리고 그 잠깐 끝나기 전에 잠깐 달력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달력 보시면요. 오늘이 21일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6월 말에 좌담을 해야 되니까 24일 날 해야 돼요.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그 지금 그 백 교수 말로는 이제 학회지가 요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회지 배포를 또 해야 되고 해서 이번 좌담회는 7월 1일 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좌담회도 하고 그 학회지 뭐 자축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날이 또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겸사겸사 해서 그날 다 모여서 뭐 술 한잔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좌담회는 7월 1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혹시 그러면은 그게 문제네. 좌담회 때 지금 이 교수가 요새 안 들어와서 그 뭐 주재정하고 뭐 하고 뭐 발제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해지고 뭐 해도 어쨌든 고민입니다 지금. 그럼 그거에 따라서 28일 공부할까 말까도 판정을 해야 되거든. 어쨌든 그거는 그냥 그 카톡으로 오가면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